여러분, 이것만은 절대 중고 물건을 사서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집에는 불행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중고거래가 많아 이런 물건을 집에 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혹시 이런 물건이 있다면 꼭 새 것으로 바꾸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중고 물건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 있고 무조건 새 것을 사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운은 전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돈법과 관련 있는 것, 번영운과 관련 있는 것, 또 내 가족의 행복운과 관련 있는 것은 중고 물건을 사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저나 가족 식기는 무조건 새 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사용하는 수저나 식기는 무조건 새 것을 사서 사용을 해야 하며, 또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한도 내에서 제일 좋은 것을 사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존중과 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에서부터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어디를 가나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든 잘하는 경우는 없고, 또 성공과 번영을 얻는 경우 역시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과 모자는 무조건 새 것을 사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신발은 성공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자는 명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 이 두 가지는 절대 남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취미로 신발과 모자를 모으는 경우, 또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고 물건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간혹 아이들 신발 얻어 신기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 절대 그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얻어 입혀도 되지만 신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모자 역시 남이 쓰던 것을 내가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과 모자만큼은 무조건 새 것을 사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풍수를 위한 물건은 무조건 새 것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 물건은 함부로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 집안의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풍수 물건은 한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여 그 집안에 항상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남이 쓰던 것은 그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모두 흡수한 것이라, 이런 것을 내 집에 들이게 되면 그 나쁜 기운이 내 집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풍수를 위해 그리는 그림과 유명 화가의 작품이나 그림은 꼭 구분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풍수 그림, 풍수 식물, 풍수 물건은 꼭 새 것을 사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집안에 쓰는 건전지 항상 새 것을 사서 사용하죠. 이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집안의 의자는 무조건 새 것을 사서 사용하십시오. 실제로 중고 의자를 사서 집안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물론 중고 물건, 중고 의자라도 사업장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절대 중고 의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는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의자를 사용하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성공과 번영과 직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몰래도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밥솥은 무조건 새 것을 사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밥솥은 식복, 즉 재물복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네, 수저를 남에게 얻어 쓰지 않듯이 밥솥도 절대 남이 쓰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봉 전의 것이나 한두 번 정도 사용했던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여러 번 사용을 했던 것은 그 집안의 식복을 관장했던 것입니다. 혹 그 집이 여러분의 집보다 못 사는 집이라면 여러분의 집도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아무리 빚쟁이라도 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옷은 정말 웬만하면 새 것을 사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옷은 한 사람의 번영운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현대는 과거처럼 속옷을 얻어 입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남이 입던 옷, 외투나 바지, 추리닝 같은 것들을 얻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잘 아는 가족들이야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고로 사서 입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옷은 중고로 파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가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나 정말 오래도록 입지 않아서 사의 기운, 즉 몰락의 기운이 가득한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새 옷을 사고 얼마인가 맞지 않아서 내다 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거의가 좋지 않은 경우라는 것이죠. 내 번영의 기운을 말하는 옷이 사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곧 나도 몰락해 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7번째로 제기는 절대 중고로 사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제기나 병풍 그리고 조상님을 모시기 위한 물건들은 무조건 새 것을 사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혼령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 무조건 금기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마치 딴 사람이 썼던 묘에 우리 조상님들의 묘를 다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후손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몰락하게 된다고 하였고, 또 이런 행동은 풍수에서는 절대적인 금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조상님을 모셨던 것을 제사를 옮기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에서 다른 조상님을 모셨던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집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버리시고 새로 장만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가정에 불행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8번째로 가전은 가능한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 가전을 사시려면 풍수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이 중고 취급소, 즉 중고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사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중고 물건을 가져와서 새로이 다 청소를 하고 또 일정 기간을 보관을 하고 팔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간혹 친구에게, 동료에게 가전을 얻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사를 가면서 또 필요 없어서 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몰락해 가는 사람이 사용을 했던 것, 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이 사용했던 물건은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는 생의 기운은 사의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런 물건들에 묻어있는 사의 기운은 여러분의 가정의 생기를 모두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하여 물건 한두 개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9번째로 죽은 것, 죽어가는 것은 절대 내 집에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외부에서 물건을 주어서 내 집에 들이지 마세요. 남이 버린 것은 이미 생기는 없고 사기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 같은 것들 내 집에 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이며, 또 정말 주의를 해야 할 것이 병든 동물들을 함부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충분히 보살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또 내가 충분히 사랑과 정성을 주어 이 동물의 생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아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도 못 질 것이면서 절대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서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 그 집에는 가난과 실패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건강한 동물을 입양해 와서 그 동물을 잘못 보살펴 그 동물이 병이 드니 몰래 버리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절대 몰래도 잘 될 수가 없으며, 또한 그 동물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흐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